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7일 도쿄에서 77명, 카나가와 29명, 사이타마 14명, 치바 14명, 오사카 45명, 아이치 21명, 오키나와 1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9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72,321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73,03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키나와에서 4명, 도쿄 3명, 이시카와, 사이타마, 오사카, 카가와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1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380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393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77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77人ということで、久しぶりの70人台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有識者の皆様方もですね、ただ減少はしているけれどもまだ緩慢だと、要注意だと。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77명의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38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39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36명으로 전체의 47%, 40대에서 50대는 총 26명으로 34%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77명 중 가정 내 감염이 15명, 직장 내 감염이 13명, 시설 내 감염이 3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 남성 1명과 80대 남성 2명 이렇게 총 3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3명 줄어든 24명, 입원 환자는 8명 줄어든 1,30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1,849명, 누적 사망자 수는 372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트 아베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8일 고시되어 정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고시 하루 전인 이날 새 후보는 태풍의 영향에 대한 대응이나 재해에 대한 정책을 호소하였습니다. 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自治体と緊密な連携を取りながら人命第一で全力で救命救助活動を行っ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오늘도 관저에서 태풍에 대응을 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공무회 사이에는 투표를 위한 어필을 위해 도의회 자민당 의원들을 방문하였습니다. 私実は必勝コール今日が初めてでありましたのでしっかり受け止めて頑張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주말에 발표한 정책집에서는 관청의 종적 관계를 재검토할 생각과 함께 모든 긴급 사태와 위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키시다 우미오 정주회장도 당의 정주회장으로서 태풍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관계부처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防災についての重要性は強く感じ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ずは防災減災国土強靭化3カ年計画、この計画対策は引き続き延長しなければならない。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오늘도 의원회관을 돌며 직접 정책을 호소하였습니다. 어제 재해대책의 질문에 대해 이시바 씨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経験も知識も蓄積伝承される、そういう意味合いも込めて防災省って必須です。なくていいという理由が私には理解できません。 이시바 씨는 지론인 방재성 창설을 다시 호소하며 정부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8일 고시되며 이날 오후에는 새 후보의 연설회가 진행됩니다. 한편 야당에서는 149명이 참가하는 합당신당의 대표 선거가 고시되었습니다. 선거에는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와 국민민주당의 이즈미 켄타 정조회장 두 사람이 입후보하였습니다. この税体系全体の見直しが喫緊の課題であり、その中の大きな要素として消費税というのがあると。一人一人のリアルな生活にしっかりと向かい合う。そしてリアリズムを持って、今の政権としたたかに戦う。そして政権を取っていく。私は思い切って消費税の減税、今回は凍結ということを訴え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コロナが収束するまでの間、消費税は一時的でありますが 0%、与党に対する追及ありきではなく、それがなかったときに野党として国民に届けるメッセージが何なのか、これを最後まで突き詰めて、
皆様に、全国の皆様にお届けをする 선거 전에서는 소비세 감세 등을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에 더해 향후의 야당 연계 방법이나 당 운영에 대해 논전이 펼쳐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했던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7일 큐슈 전역이 영향권에 노출되었습니다. 나가사키현의 노모자키에서는 관측사상 가장 강한 최대 순간 풍속 59.4m가 관측되었습니다. 나가사키시에서는 버스 정류장이 뒤집히고 날아간 가건물의 지붕이 길을 막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카고시마현 마쿠라자키시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 45.9m가 관측되었으며 바다에 인접한 집이 붕괴되고 표지판이 휘어져 넘어졌습니다. 후쿠오카현 이토시마시의 신사에서는 200년 이상 된 느티나무가 쓰러지고 17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신사의 본전도 훼손되었습니다. 6일 400mm가 넘는 비가 내린 미야자키현의 시바무라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건설회사 사무실과 주택이 토사에 휩쓸려 이 주택에 사는 70대 남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남성의 부인과 장남, 기능 실습생인 베트남인 남성 2명, 총 4명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색이 진행되었지만 토사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일몰도 되어 수색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카고시마현 아쿠네시에서는 70대 여성이 도랑에 빠져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지인의 집으로 피난하는 도중이었다고 합니다. 태풍 10호로 인해 지금까지 80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난 지시와 피난 권고는 큐슈 전역과 야마구치현, 토쿠시마현, 에이메현에 사는 약 380명에게 발령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난처의 부족 현상도 이어졌습니다. 미야자키시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으로 피난소 수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피난소 수를 69개소에서 106개소로 늘렸으나 그중 21개소가 가득 차 다른 피난소에 나누어 대응하였습니다. 후쿠오카현 쿠르메시에서는 64개소의 피난소 가운데 10곳 이상에서 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호텔에 들어가지 못하고 온 주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큐슈 전역에서는 한때 약 47만 가구가 정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후 9시 반 시점에도 약 11만 8천 채에서 정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기관의 영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8일은 ANA 13편과 일본항공 4편의 결항이 결정되었습니다. 철도는 큐슈 신칸센, 산요 신칸센의 운행이 중단되었으나 다시 첫 차부터 운전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5일에서 6일에 걸쳐 실시된 JNN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가 사임한 후 포스트 아베에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48%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27%, 키시다 우미오 정조회장이 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지난달까지 여론조사에서 줄곧 1등을 달리던 이시바 씨의 진영에서는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코노 방위상이나 코이즈미 환경상을 지지하던 세력이 스가 씨로 넘어간 것 때문이다. 그들이 스가 씨를 지지한다고 말했으니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私からすれば神奈川県、私は横須賀、菅官房長官は横浜、隣町の大先輩。 며칠 전 코노 방위상이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지금까지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았던 코이즈미 환경상은 지역의 대선배인 스가 씨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내각 지지율입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보다 27%포인트 회복하여 62.4%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코이즈미 내각 말기에 61.9%를 웃도는 이례적인 지지율입니다. 会見を見たときになんかすごくご苦労されてたん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ので、なんかちょっと同情しちゃったというか、病気が原因だったっていうのもあって責めちゃいけないみたいな雰囲気が、なんか多分日本全体的に出てて、やっぱそれがその結果に反映された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 또한 자민당의 지지율도 11.2%포인트 상승한 43.2%를 기록하여 제2차 아베 정권 발족 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가운데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중의원 조기 해산론입니다. 한 여당의 베테랑 의원은 새 총리는 해산의 유혹에 사로잡힐 것이다. 지지율이 좋을 때 해산하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다라며 조기 해산론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는 중의원 해산 총선거의 시기에 대해 44%가 내년 임기 만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답하여 올해 중이라는 17%를 크게 웃돌며 조기 해산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19가 수습되지 않은 가운데 내년에는 올림픽을 포함하여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아 해산은 올해 가을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판단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중의원 해산에 대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의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은 통산 재직 일수가 7일로 1497일이 되어 정치의 스승 다나카 카코이 전 총리와 나란히 역대 최장이 되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이번 총재 선거에서 다른 파벌보다 먼저 니카이파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지지한다는 흐름을 만들어 노련한 정치 기술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총재 선거 후 개각과 당직 인선에서 니카이 씨의 간사장 유임의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니카이 씨는 아베 신조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인 8월 29일 밤 측근인 하야시모토 간사장 대리와 모리야마 유 국회대책위원장과 함께 스가 씨와 미래를 하며 재빨리 니카이파의 지지 방침을 내놓고 스가 씨의 우세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4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의 현금 급부에서는 소득 감소 세대의 30만엔 급부에서 한 명당 10만엔 일률 급부로 전환을 주도하였습니다. 니카이 씨는 3일 어떠한 훌륭한 총재가 선택되어도 총재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된다. 제대로 꾸려나가야 한다라며 새 정부에서도 계속 중추 역할을 다할 의욕을 보였습니다. 니카이파는 현재 47명으로 니카이 씨의 회장 취임 이후 세력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에 다른 파벌에서는 무리한 확대 노선이라고도 보여지고 있으며 니카이 씨의 강한 완력은 당내의 마찰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부정적 시선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습 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지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존 코츠 조정위원장은 7일 AFP 통신의 기자의 인터뷰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과 관계없이 올림픽은 개최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예정대로 내년 7월 23일에 개막하여 연기 후의 스케줄 변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며 선수단의 수용을 위해 일본 측에 추가 감염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IOC 코치 씨의 발언에 대해 발언의 상세는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의 대회 대책 상황을 바탕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 정부로서는 선수와 관객에게 안심, 안전한 대회의 성사를 위해서 IOC와 도쿄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제대로 준비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회복한 사람이 지닌 항체를 바탕으로 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계획에 대해 후쿠시마 현리의과대학이 기자회견을 열고 약에 적합한 항체를 얻어 감염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혈액의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현재 다른 병의 치료약으로 효과가 확인된 것 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회복한 사람의 혈액 중에 있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화항체로 불리는 단백질을 바탕으로 한 치료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그룹은 미량의 혈액 샘플에 대해서 많은 항체를 한꺼번에 검출할 수 있는 면역 모니터 칩이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지금까지 약 40명으로부터 혈액의 제공을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명분의 혈액을 분석하고 약에 적합한 중화항체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며 회복한 사람들에 대한 협력을 호소하였습니다. 연구에서 중화항체가 얻어지면 복제하고 대량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백신이 듣지 않는 사람에게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